KT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네. 금융 솔루션, 이제 인증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그 금융 기업들의 이제 그 보안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굉장히 핵심 기술을 가진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니텍이라고 하는 이 자회사인데 이 이니텍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이제 2022년 3년 동안 이제 조금 일시적인 영업 적자를 이제 봤는데 그 영업 적자를 봤다는 이유로 지금 KT에서 이걸 지금 팔아 넘기는데 이 이니텍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윤석열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공궁에 몰아넣었던 쌍방울, 대북성군과 쌍방울 오랜만에 나오네요. 쌍방울까지 김성태 쌍방울. 네. 관여가 돼서 콜라보가 돼서 지금 이 KT의 그 알짜 이 보안 기업을 지금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이제 이런 알짜 기업들을 이제 그 윤석열 그 특수관계인한테 이제 팔아 넘기려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역력합니다.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동안 별의별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네. 자, KT가 지금 대표가 네. 이 사람이네요. 네, 지금 현재 그 이니텍을 매각하는 작업을 이제 총지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KT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전임 경영진이 그만두고 새로 이제 그 경영진을 선임하지 못해서 한 8개월 상태로 그 최고 경영자 자리가 공백 상태에 있었는데 그 공백을 이제 메꾼 사람이 이제 김영섭이라고 이제 LG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김영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연유에서 KT의 신임 사장이 됐는지 참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뭐 일부 그 노조에서는 이 김영섭 씨가 이제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인 뭐 김진우 씨의 뭐 추천을 받아서 온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의혹도 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KT의 그 신임 사장이 된 회장이 된 이 김영섭 씨, 이 김영섭 씨가 KT를 이끌어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네. 내려왔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네. KT가 주로 이제 낙하산들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 그 중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검사 출신들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 출신들이 유독 많이 가더라. 네. 사례를 한번 보죠. 네. 네. 자, 이거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보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일했던 이용복 변호사를 법무실장, 부사장 자리죠. 저게 이제 그 김영섭 씨가 아마 2023년 8월 달인가에 새 대표가 됐고, 네. 그 3개월 후쯤에 저렇게 이제 특검 출신의 이용복 변호사를 부사장에 임명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검찰 특수통이던 추의정 전 대검 검찰연구관을 감사실장에 그리고 허태원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를 컴플라이언스 추진실장에 앉혔고 이어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던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준법 경영의 핵심인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위원장으로 데려왔다. 네. 돼 있네요. 뭐 결국 검찰 출신들이 이제 요직을 다 장악한 건데 저런 검사 출신 인사들을 사실상 김영섭, 저 LG맨 출신의 김영섭 씨가 알리가 만무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 김영섭 씨 뒤에 윤석열 정권의 그 누군가가 저 인사를 지금 주무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계엄 직전에 네. 이니텍을 매각을 하려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KT의 이제 그 보안 자회사인 KTDS가 있어요. KTDS의 의 자회사이죠. 이니텍. 그러니까 이제 KT의 손자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KTDS가 이니텍을 이제 지분 30%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계열사 HN 네트워크가 또 27%. 그러니까 총 57%의 지분을 이제 그 매각하는 예, 그 작업을 지휘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건 아마 KT의 김영섭 대표가 뭐 총 지휘를 뭐 했다고 예, 보여지죠. 요 밑에도 보면 이니텍 매각 결정은 김영섭 대표의 경영 효율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명분은 이제 경쟁력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니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국가 보안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의 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저건 이 기관 산업이거든요. 사업이거든요. 저걸 이제 완전히 뭐 KT 자체도 민영화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걸 그냥 일반 그 민간 회사에다가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 이후에 매각 추진 방침을 밝히고 난 뒤에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되게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외면한 채 지금 졸속 매각을 지금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니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국가 보안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필수적인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네. 온 국민들이 이제 쓰는 필수 솔루션이 될 텐데, 네. 이 필수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 기업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이런 알짜 기업을 그러면 누가 살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게 이권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누가 사는지 보십시오. 신설법인에다가 이걸 팔아넘깁니다. 저기 이제 로이 투자 파트너스하고 사이먼 제이 컴퍼니에 대한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로이 투자 파트너스는 그나마 아마 2013년인가 14년 제법 업력이 된 투자 회사예요. 그런데 사이먼 제이 컴퍼니 같은 경우는 2014년 5월인가 6월 달에 만들어진 신설법인입니다. 네. 이제 불과 업력이 채 1년도 안 된 기업에 국가 보안 사업을 팔아넘긴 겁니다. 네.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로이 투자 파트너스하고 사이먼 제이앤 컴퍼니, 특히 업력이 1년도 아닌 사이먼 제이앤 컴퍼니, 저걸 누구가 실적으로 뒤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과연 사이먼 제이앤 컴퍼니가 충분한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지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두 개 업체를 지금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 지은 거죠. 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계약금 납부하고 네. 잔금 납부일이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그 공시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이 이제 2월 27일이고요. 매수인은 이제 로이 투자 파트너스하고 사이먼 제이앤 컴퍼니. 네, 그리고 계약금은 84억 원이죠. 네. 밑에 읽어보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 인도 후 결의 종결. 투자사하고 무슨 컴퍼니라는 신생법인에 넘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 매각 과정에서 보면 결국 저 두 기업이 매각 인수 자금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 뭐 서울 뭐 P라든지 사모펀드 등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 기업은 자체적으로 뭔가 자금 동원력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저 회사에다가 지금 이제 KT가 11월 말에 이제 인수 매각 추진을 검토했는데 불과 뭐 몇 개월 만에 후다닥 지금 좀 팔아 지금 치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로 보면은 아까 보면 총 50억 정도 가지고 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동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기업 사냥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를 하고 나면 850억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 유동 자산만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유동 자산은 현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유동 자산만 그냥 가지고 자신들이 기업 인수 자금들을 전부 다 회수하겠네요.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니텍 재무제표죠. 네. 그러면
이게 좀 더 싸게 사는 거네요.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보다 더 싸게 사는 거네요. 57% 지분을 갖는 거니까 100%가 아니고. 그렇군요.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 실제로 50%만 넘으면은 그 의사 결정을 마음껏 할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이제 현금성 그 자산, 유동 자산들이 제법 있는 회사입니다. 1,000억 이상. 네. 저 회사를 알짜 지금, 기업입니다. 네, 한 850억 정도에 지금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거를 참, 이 계엄 직전에 이런 걸 결정을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을 또 볼까요? 보면은 네. 이제 네. 뭐 최근 2년 사이에는 저 가로 안에 쓴 건 저 적자를 봤다는 적자 거거든요. 기업인데. 한 35억, 25억, 30억 정도 적자를 보다가 이쪽 28기가 이제 2024년이거든요. 네. 지난해는 이제 한 2억 3천 정도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죠. 흑자 전환하자마자 팔아먹는군요. 팔아 넘기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 사이먼 제이앤 컴퍼니는 업력이 1년도 안엔 그 신설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신설 법인이 그 KT로부터 이 이니텍을 이제 그 주식을 매매하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네. 이 사이먼 앤 제이 컴퍼니가 그 제3자한테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제3자한테 인수되는 거예요. 신생법인이기 때문에 저 회사는 뭐지? 근데 이러고 있었는데 네, 저 회사가 그 KT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제3자한테 이제 그 지분을 팔아 넘겼는데 그 지분을 새로 인수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렇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 문제의 인물들이 개입할 걸로 네. 보인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처음서부터 김성태 등이 직접 저 KT를 인수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논란이 많이 불거지니까 그 한 번도 잘 이름이 생소한 이제 그 법인을 살짝 끼워가지고 거기서 인수한다고 해놓고 예, 매매 계약이 이 주식 저 인수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살짝 김성태가 이제 예, 그 회사를 이제 그 인수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김성태가 이제 인수한 거나 다름없는 셈이 된 거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네.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사이먼 앤 컴퍼니 이렇게 사이먼 제이 앤 컴퍼니 이거 사이먼 앤 가펑크라고 좀 비슷해요. 근데 하여튼 사이먼 제이 앤 컴퍼니라는 양의 탈을 쓰고 인수를 싹 한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계약이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벗으니까 갑자기 김성태 얼굴이 싹 나오는 거죠. 네. 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김성태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원래 당초에 이 두 개 그 인수 법인에다가 이제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었던 이제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모펀드들의 이제 그 자금 지원도 이제 끊고 지금 뭔가 이제 그 다른 이제 제3의 자금원을 통해서 지금 인수를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애당초에 이제 그 이들 두 개 회사에 이제 그 FI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었던 이제 그 사모펀드 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사이먼 제이앤 컴퍼니 왜 인수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갑자기 김성태 등 이상한 사람들한테 지분을 팔아넘기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법인의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이건 그 인수 계약 그 조항에 이제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 원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던 유니베스트 투자 자문 주식회사가 법무법인 태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법률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법률 검토 의견서예요. 네. 근데 기본 전제가 그 다음 보면 법률 검토의 기본 전제가 사이먼 제이 컴퍼니가 갑자기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제3자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의 김성태. 근데 여러분들 뭐 이용호 잘 아시죠?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 이런 이상한 사람들로 대주주가 변경이 되었다 이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냐라고 이제 법률 검토를 부탁했더니 이 법무법인의 이제 이 검토 의견입니다. 얘기에 따르면
기사가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사이먼 제이 컴퍼니의 지분 구조 변경에 따라서 김성태, 이용호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게 된 거다. 그래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이먼 제이 컴퍼니의 지분 변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사이먼 제이 컴퍼니의 그 주식 매매 계약상의 지위를 김성태의 이용호 등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인 것으로 보아서 이는 주식 매매 계약상의 양수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김성태 이용호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먼 제이 앤 컴퍼니라는 뜻이.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 계약상에 이제 제3자 이걸 이제 인수하고 난 뒤에 제3자한테 바로 이거를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결국 지분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수자의 지위죠. 인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그 조항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 검토 의견을 지금 무시하고 지금 계속 이 KT는 지금 이 매각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제3자가 이 새롭게 그 이 이니텍의 주인이 될 실질적인 주인이 될 제3자가 쌍방울의 김성태, 이용호 주가 조작의 대한민국 주가 조작의 대명사들이잖아요. 자, 이용호 게이트가 이게 한 20년 전 일이다 보니까 네. 조금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과거 기사를 좀 하나 좀 불러왔습니다. 2001년 당시에 불법 대출 하는데 있어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던 바로 네. 그 사건이 이용호 게이트는 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이름은 겁니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용호 나중에 게이트. 이제 네. 특검도 이제 진행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 불법 대출과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됐었던 정관계 재계 인사들이 뭐 거의 무더기로 네. 이제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용호가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온갖 대형 금융 스캔들에 계속해서 등장을 했죠. 네. 그랬던 이 이용호가 KT의 그 국가기관산업이나 다름없는 이니텍의 새로운 지금 주인이 지금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네. 쌍방울의 김성태와 함께 네.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해요. 네.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이 동생 승환 씨가 이 시에 로비스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5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네, 국정원, 금감원, 뭐 국세청 유력 인사들이 연루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이때도 검찰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이니텍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네. 검찰, 법원, 검사, 판사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제 네. 이 김성태, 이용호가 중심이 돼서 이 인수하는 작업, 인수하고 난 뒤에 새로 이제 이사진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지금 이 하는 쪽에서 지금 이사 후보진들을 지금 사실상 통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제 새롭게 이사진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자, 근데 그 중에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름이 우선 탁 튀어나오죠. 나노스 사회이사, 나노스 여러분 대북송금 나노스 아시죠? 네. 그 나노스의 사회이사를 지냈던 임무영 전 검사가 여기 들어가 있다. 네, 이니텍 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통보된 명단에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의혹을 제기해 왔던 게 결과적으로 쌍방울 그 김성태를 검찰이 매수를 해서 회유를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 매장을 시키려고 했었던 게 바로 대북송금 수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거래의 대가로 쌍방울에게 KT의 이런 알짜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 나노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다시 한번 복습. 네. 네. 쌍방울 대북송금의 핵심 기업입니다. 네. 나노스. 네. 그죠? 나노스는 이제 그렇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수했던 기업이에요. 네. 그 나노스를. 그래서 저 나노스의 이제 그 전화 사채를 쌍방울 김성태가 그 개인 투자 회사를 통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가 부양을 시켜서 대북 사업을 벌이로 그래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추진했던 그것이 사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업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검찰은 주가 조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해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비상계엄을 하려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이니텍을 인수하겠다라고 했었던 이 인수자 쪽에서 자신들이 선임하려고 했던 이사진들 어떤 사람들을 통보했는지를 한번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이 투자 파트너스와 사이먼 제이 컴퍼니 공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수신이 주식회사 KTDS, KT의 자회사죠 등에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3월 28일 날 보냈네요. 아, 정기 주주총회 이제 앞두고 안건 의결사. 안건 의결사항. 자, 여기에 여기 보면 이사 선임. 선임한 네. 방금 전에 보셨던 임무영, 아, 예, 임, 예, 그리고 이상준, 오종봉, 오종봉, 뭐 옥성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차행전, 요 판사 출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 김기훈 있죠. 예. 요 중에서 지금 보면 김철균 사회이사하고 그다음에 상근감사 김기훈 이 두 사람은 쌍방울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쌍방울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쌍방울과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특수 관계에 있는 이제 변호사들이 사회이사들로 지금 구성이 돼서 이 이니텍을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임무영 검사, 차행전 판사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등기 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후보로 들어가 있는 후보로. 거죠. 내일이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이사로 선임이 되겠죠. 3월 30일자로 지금 임명하겠다고 올라와 있군요. 임무영, 남자, 63년생, 서울고검검사, 대전고검검사, 그죠? 네. 서울법대 박사 이렇게 되네요. 네, 저런 검사 출신들이 무슨 보안 솔루션 이런 거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런 사람을 왜 앞세우냐 이거죠. 역시 같이 임명될 예정인 또 다른 변호사 차행전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렇게 되네요. 네,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 이 사진들 면면을 한번 보죠. 우선 임무영. 이 사람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이면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와 같은 정치적인 활동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금융 및 보안과는 무관하고요. 네. 김성태와 홍석종을 변호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김성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군요. 임무영. 김성태는 뭐 누군지 알겠고요. 이제 홍석종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홍석종은 또 아주 희대의 기업 사냥꾼입니다. 네. 전문. 예. 자, 그리고 오종봉. 이 사람은 2024년 1월까지 나노캠텍의 이사를 역임했고, 나노캠텍은 소재 전문 제조업체. 나노캠텍의 대주주는 이상규. 이상규는 마카오에서 카지노 정켓을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저기 국가보안기업의 이사진들로 저런 사람들을 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그리고 김철균 B2N의 대표이사고요. B2N은 쌍방울 자회사로 김성태 전 회장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기업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인물 김철균. 네. 네. 이상하잖아요, 저. 계속 쌍방울 김성태가 계속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차행전 네. 판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용호 게이트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금융시장 관련 법적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김성태와 이용호의 변호사입니다. 아, 이 사람은 둘 다 겹치는군요. 이용호 추천으로 국보 전환사채 4억 원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온갖 그 주가 조작, 그리고 그 정치 검찰의 이제 수사에 이용됐었던 또 쌍방울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지금 전부 이사진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상준 보시면 센트럴 바이오의 전 대표이사고, 센트럴 바이오는 PVC 제품 제조사로 홍석종의 회사라고 하네요. 홍석종 이제 나중에 잠시 후에 설명드릴 나옵니다. 겁니다. 홍석종은 센트럴 바이오와 광무, 쌍지카 일룸 등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홍석종이 이상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자, 이런 인물들이 이사진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니텍에. 네. 선임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내일. 자, 홍석종. 네. 홍석종. 아까 이름 나왔었죠? 네. 희대의 기업 사냥꾼입니다. 예, 저 언론 제목이에요. 홍석종은 한국일보에서도 네.
이 사람을 희대의 네, 기업 기업 사냥꾼으로 사냥꾼으로. 묘사를 했군요. 네, 그리고 이 홍석종이 비호하는 이제 검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사거든요. 2017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홍석종을 사실 이건 틀림없이 검찰과 경찰 내에 비호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살펴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비호 세력을 밝혀내지 못했죠. 그리고 홍석종은 이제 지금 해외로 지금 도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라임 주가 조작 사건의 이인광 있죠. 예, 이인광의 이제 해외 도피에도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홍석종하고 연관이 돼 있는 인물이 KT의 그 국가 보안 기업인 이제 이니텍에 지금 이사진에 지금 선임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검찰과 경찰 내 비호 세력이 있는 걸로 의심받았던 이 홍석종이 지금 이제 배우로 의심되는 이러한 인수 작업에 지금 이제 이 검사 출신 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또 이름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임무영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현재 MBC 방문진 이사로도 그렇습니다. 선임돼 있나 보죠.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니텍 인수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까 보였던 이제 이번 임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꽂아 놓은 인사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진숙하고 예전에 이진숙을 2021년에 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2021년 대선 때잖아요. 네. 이진숙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 사건의 변호인이 임무영 변호사로 돼 있군요. 네. 2021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언론 특보로 합류할 당시 그의 종군 기자 이력에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대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요 고소 사건을 이제 임무영 변호사가 대리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다 윤석열 캠프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그러네요. 거죠. 임무영 이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당시인 지난달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누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다행히 잘 되셨다고 밝혔다. 네. 우리 누님이라고 이진숙을 누님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결국 2021년 이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서로 뭐 동고동락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되자 동생처럼 어여삐 여기던 네. 임무영 변호사를 또 MBC 방문진에 꽂아놓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그러네요. 게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이니텍에 지금 이사진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임무영 씨는 아마 오늘 뉴탐사 보면서 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진숙, 임무영은 이진숙한테 우리 누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진숙도 임무영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임무영, 멋쟁이 바보. 네. 오글거리는 거 진짜.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 친분을 이제 과시할 정도로 이진숙하고 임무영은 진짜 깐부인 거죠. 깐부 말 심합니다, 그대로. 이거. 네. 네. 저게 아마 그 임무영 씨가 이제 자기 와이프를 뭐 이렇게 그 뭐 좀 축혀 세우고 하니까 네. 거기에다가 저런 댓글을 단 거예요. 멋쟁이 바보. 네. 이건 지금 공개 댓글이니까 사람들이 캡처를 한 거겠죠. 네. 페이스북에.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 네. 자, 그리고 이 임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국가 기관 산업에 사실은 이사진이 되기에는 너무 흠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 스폰서 검사였군요. 스폰서 뉴스타파하고에서 옛날 그 MBC PD수첩 얘기죠. 네, 검사와 스폰서 시리즈에 등장했었던 네. 바로 그 스폰서 검사가 임무영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임무영이 이제 그 스폰서 검사 의혹을 부인하니까 그 당시 증인이 직접 다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임무영은 스폰서 검사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네. 네. 저게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네. 저 보도로요. 그런데 이름이 그때 뭐 몇 명만 나왔었는데 네. 임무영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임무영 검사는 변호사죠, 지금. 네. 네. 12.3 계엄에 대해서도 입장을 12.3 밝힌 계엄 직후에 거의 이제 윤석열의 호위무사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야당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조가 실제 출동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폭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쿠데타 수준의 군병력 동원이 있어야 하는데 간밤의 일은 폭동으로 볼 수 없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네. 결론은 내란죄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란죄에 처벌할 수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윤석열의 이제 그 내란죄를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임무영이 지금 이런 이 탄핵 정국을 틈타가지고 알짜기업 이사로 네.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의심스럽죠? 네. 자, 임무영 이 내란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으로도 내란죄 수사는 안 된다라고 억지를 또 쓰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법조계라고 말해놓고는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SNS에 내란 특검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특별검사의 검찰권은 검찰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체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도입되더라도 특검은 여전히 검사의 지휘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도 내란죄 1차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네. 야, 저런 궤변을 또 쏟아내요. 내란특검법 통과돼도 내란특검법에 따라서 임명이 된 특별검사도 그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 논란의 그 명분을 이제 제공했었던 사람이 네. 바로 이 임무영 변호사죠. 네. 이런 사람이 지금 탄핵 정국을 틈타 가지고 지금 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감나라 배추나라 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자격 논란을 또 불러일으켰어요.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러면서 만약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200석이라고 결정한다면 이는 두 재판관 임명 무효로 연결된다.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라고 결정한다면 이는 두 재판관이 자기 자신의 자격이 유효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이거 다 이제 결론이 난 건데. 그죠? 결론이 난 거긴 하지만 이제 윤석열의 사실상 법조계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석동현 같은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석동현은 뭐 대놓고 이제 그 네. 변호사라고 얘기하지만 임무영은 아닌 듯 공식적인 변호인단은 아니고 자기는 법조계 일반의 그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윤석열의 이제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사실상의 대변인, 숨은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이렇게 언론에다가 흘려준 덕에 네. 혹시 이니텍이라는 KT 알짜 기업의 이사로 선임된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임무영 변호사가 이것뿐만 아니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마침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 명운을 걸고 수사를 착수했었던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어김없이 이 임무영 변호사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흔들리자 이때 어김없이 또 홍반장처럼 임무영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자주 나옵니다. 네.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네. 검찰과 법원은 유죄가 명백한데도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다며 이 전 부지사도 이를 우려하고 심경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임무영 변호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과 콜라보를 벌이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측면 지원을 하고 또 윤석열이 이제 12.3 계엄으로 궁지에 몰리자 또 적극적으로 또 윤석열 또 입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임무영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임무영은 사실상 쌍방울의 그 이니텍 인수를 그냥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쌍방울을 거꾸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니텍을 인수를 하고 거기를 사실상 본인의 회사처럼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좀 있는 인물이에요. 인물이 커 보여요. 그냥 쌍방울에 그냥 고용된 뭐 수수료나 받는 사회이사 정도의 그 정도 사이즈의 인물은 아닌 걸로 보여요. 오히려 임무영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김성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아니면 윤석열 처가 지분과 쌍방울 지분이 서로 결합을 해서 지금 이니텍을 인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지분의 대리인이 이 임무영 변호사가 아닌가 뭐 그럴 정도로 의심이 될 과거의 활동 이력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지금까지 임무영입니다. 네. 그 다음은 아까 판사 출신 누가 있다고 그랬죠? 차행전. 네. 이 차행전 변호사도 수상합니다. 수상합니다. 네, 보십시오. 자, 윤석열 징계 소송에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인 차행전 변호사가 선임이 됐었어요. 네. 윤석열하고 매우 가까운 네. 인물입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제 윤석열 2개월 정직 2개월 처분했을 때 원래 이완규 윤석열의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제 선임을 했었는데 추가로 네. 3명의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었죠. 거기에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그 당시 법무법인 인성에 소속된 3명의 변호사가 이제 추가로 선임이 됐죠.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이니텍의 새로운 신임 이사진에 이름 올렸던 차행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이 이제 그 징계 소송 위해서 이렇게 대량의 다수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였던지 그 다음 날쯤에 이제 그 정정 보도를 냅니다. 차행전 변호사를 선임을 그래서 취소해요. 법무법인 인성의 이제 대표 변호사가 이 3명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다라고 하는 건 실수였습니다. 실수다. 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네. 기사를 보시면 이 법무법인 인성의 대표 변호사가 송경식 변호사인데 송경식 변호사가 법무법인 인성을 설립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같은 법인의 다른 3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송경식 변호사가 선임을 한 것은 맞죠. 송경식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것은 맞는데 차행전 변호사는 이제 실수로 올라간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좀 석연치 않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었던 이 송경식 대표 변호사가 있던 인성의 이제 구성원이었던 거죠. 이 차행전은. 네. 그런데 이 송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네. 최은순 씨를 변호했었군요. 네. 네. 최은순 씨와 관련한 이제 불법 요양 사건이 있잖아요. 네. 요양병원 운영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이제 항소심에서 1심에서 3년 징역 3년이 났었죠. 예, 그랬더니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손경식,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변호사.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니텍의 신임 이사진이 된 차행전 변호사는 이 송경식 대표 변호사의 이제 그 구성원, 법무법인 인성의 이제 구성원 변호사라는 거예요. 특수관계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임무영 변호사도 그렇고 이 차행전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또는 윤석열 처가하고 다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송경식 변호사가 또 최근에 논란을 일으켰었죠. 예, 그 코이카 외교부 산하재단이 이 코이카의 상임 이사로 이 송경식 변호사의 가족인 손정미 씨가 상임 이사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큰 또 논란을 또 빚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송경식 변호사가 윤석열 처가를 위한 견마지로를 다한 대가로 송경식 변호사의 가족들이 이렇게 국가 공익재단의 상임이사로 이렇게 보훈 인사가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송경식 변호사는 윤석열의 사법고시 일기수 후배 그리고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한 아주 각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송경식 변호사 밑에 이제 차행전 변호사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차행전 변호사하고 또 송경식 변호사는 또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이제 코스닥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는데 그 시장위원회에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건 기사가 난 건 아니고 네네. 코스닥 시장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차행전 변호사가 코스닥 시장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장위원인데 이 차행전 변호사의 전임 시장위원이 누구였냐? 손경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손경식이 윤석열 정권 초반기에 코스닥 시장위원을 하다가 자기 후임으로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후배 변호사 차행전을 자기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예, 이게 굉장히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같은 법인에 있는 변호사들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과 친분이 있었던 이런 법조인들이 어떻게 자리들을 지금 나눠 먹기를 했는지를 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윤석열 처가의 거의 마름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송경식 변호사하고 가까웠던 이 차행전 변호사가 지금 이니텍의 새로운 이사진 이제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네. 차행전 변호사. 그 차행전 변호사는 원래 판사 시절서부터 네.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일제 전범 기업 다이쉘 코리아라고 한 데가 있는데, 네. 이 다이쉘 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를 판사로 있으면서 그 증거를 스스로 조작을 했어요. 야, 이거 박기택 변호사도 이거 피해 본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판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거. 이 기사를 누가 썼냐면은 이 경향신문에 강지구 기자가 썼습니다. 동명이인인가요? 그렇죠. 이건 제가 쓴 기사에서 차행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2021년 4월에 쓴 기사네요. 문제가 많은 판사 시절서부터 어떻게 당사자가 제출했었던 증거를 판사가 조작을 해가지고 판결문에다가 인용을 하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직접 취재를 시작하면서 하셨네요. 차행전 변호사 이제 옷을 벗고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이제 개업한 차행전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하더니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네. 저랬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차행전이고요. 네. 그리고 근데 윤우진 사건에도 차행전이 등장합니다. 네. 윤우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그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윤대진 윤대진의 검사의 형. 친형이고 용산 세무서장이었죠? 용산 세무조장이었고 검사들에 대한 이제 그 뇌물 비리로 굉장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죠. 영장을 이제 기각하는 그 사이에 이제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윤우진을 이제 검찰에서 먼저 무혐의로 떨궈주고 그걸 기초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람이 차행전입니다. 와. 차행전 저렇게 참 촘촘히 연결이 돼 있어요. 저들은. 진짜 저건 너무. 네? 네. 야, 지금 결국 사실 윤우진도 네. 윤석열 패밀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야, 이렇게 봐줬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정도가 되면 사실상 임무영 변호사도 그렇지만 차행전 변호사도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매우 각별한 특수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사진이 돼서 이니텍을 인수한다라고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이 결국 그 계엄을 좀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파면되기 직전에 말하자면 이제 특혜로 이 기업을 빨리 인수해 가라. 이런 작업들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나 지금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KTDS 네. 이 회사가 지금 이니텍을 지금 팔아 넘기려고 하잖아요. 네. 네. 이 회사가 대표가 이상국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상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KT 쪽 사람이죠. KT의 자회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니텍은 KT의 손자 회사고, 이 KTDS가 현재 그 이니텍의 이제 그 지배 회사인데, 말하자면 지금 KTDS가 이 매각 작업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 KTDS의 사장한테 이런 의혹들에 관련해서 한번 좀 해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네, 저 이상국 사장님 되시죠? 예,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민언론 뉴탐사의 그 강진구 기자인데요. 예? 저 시민언론 뉴탐사의 그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이니텍 내일 예정 공시에 따르면은 이제 잔금 이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죠? 아, 이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은 제보가 왔고, 사장님한테 일단은 좀 반론 드리는 차원에서 전화를 드린 건데,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은 당초 이 인수자로 거론이 됐었던 사이먼 제이 앤 컴퍼니 쪽이 쌍방울 김성태나 이제 이용호 씨한테 사실상 이제 주식을 이제 매각을 했다. 어? 예. 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좀 확인 좀 해보셨나요? 뭐 그 부분은 매수자 쪽 저거니까요. 상황이니까요. 저기요. 예. 아, 매수자 쪽 예, 사정이라. 예, 이게 예. 그럼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네.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좀 불편한데 지금 이 얘기가 하기가.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예. 근데 이 새로운 인수자들 중에 보면은 유달리 윤석열 저 후보하고 관련이 있는 이 변호사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KT의 우리 김영섭 사장님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알짜 회사를 굉장히 중요한 또 보안 회사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터무니없죠. 그런 건 이게 터무니없습니까? 완전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수자가 통보해온 임원진 명단에 보면 임무영 변호사라든지 차행준 변호사 이 두 분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제가 상황은.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는, 저희는 뭐, 그렇게 정치적인 상황 전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저기에. 그래도 또 주식 투자자들 투자 사기나 이런 거하고 무리를 빚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지금 신임 이사로 뭐 추천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 지금 통화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요. 올해 흑자로 반전됐잖아요. 2024년도에. 굳이 이렇게 흑자로 반전된 기업을 굳이 이렇게 팔아 넘길 필요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통화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정치적 상황은 자기는 모른다. 순진한 척을. 분명히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인수자의 지위를 제3자한테 양수나 양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인수자 지위를 팔아넘긴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인수자의 지분을 지금 김성태하고 이용호가 지분을 사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제이앤 컴퍼니를 이제 김성태가 자기 회사로 만든 건데 그러면 사실상 이 사이먼이 가지고 있었던 인수자의 지위를 제3자인 김성태나 이용호한테 사실상 팔아넘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KTDS의 이상국 사장님은 그냥 그것은 뭐 인수자 측의 사정이다. 그래서 잘 모른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돈만 들어오면 된다. 뭐 이런 거 같고. 네. 그리고 윤석열 이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기자에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재가 지금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자꾸 지금 연기를 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건전하게 이 회사를 키우는데 관심이 없는 이 기업 사냥꾼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딱 기업에 들어오면 지금 1,000억이 넘는 지금 이 유동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거 다 그냥 다 팔아먹고 그래서 800억 이 투자자금들 다 회수해 가고 그렇게 하고 막 또 인원들 또 대량으로 구조조정하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를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고 자기네들은 그냥 또 털고 나갈 게 불을 보도 뻔하거든요. 네. 그럼 뭐 주가 폭락하고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런 게 이렇게 펼쳐지는 게 눈에 지금 불을 보도 뻔한데 그리고 이거 인이텍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 수익 썩 나는 그런 기업을 넘어가지고 이 보안과 관련된 그것도 금융회사의 보안 시스템 구축하는 국가기관 산업이에요. 이런 회사를 지금 정체불명의
이 기업 또 이 사냥꾼 또 주가 조작 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한테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일단 1차적으로 헌재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야, 진짜 헌재가 지금 시간 끌면서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3월 7일 날, 3월 14일 날 탄핵이 됐다면, 네. 파면이 됐다면, 네. 과연 이런 시도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네. 그죠? 참, 네. 오늘 하여튼 저희가 한 기업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다면 더 많은 민간 자산들이 그 국가의 중요한 자산들이 민간에 처분되거나 팔아넘길 태세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계엄을 하면 언론 보도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막 잡아들이고 수거 대상으로 막 해서 이런 유탐사 기자들 막 수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결국 이런 짓을 하려고 수거하려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